그럼 시간이 되어서 텍톤 투자자문 2023년 4월 정기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정기 웨비나를 열고 있고요. 저희가 리서치한 내용들을 그 PB분들 그리고 고객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투자하는 지역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렇게 5개 저희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통화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전 지역을 다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리서치에 집중하는 하우스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발간했는데 그 발간 자료들은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이름은 익숙하시지만 그 안에 기업이나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의 변화, 사우디 아람코를 중심으로 한번 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풀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와 그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아람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웨비나랑 또 메모를 통해서도 아마 내용이 많이 나갔을 텐데요. 이제 이 중동 쪽에 굉장히 큰 뉴스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우디와 이란의 안보실장들이 중국의 주재로 만나가지고 국경에서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깜짝 합의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3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4월 초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 장관급 회담이 이제 중국의 주재로 또 베이징에서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5월 9일이죠. 이제 다음 달 9일에 주 사우디 이란 대사관을 다시금 오픈하기로 일정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거는 이제 이란과 사우디의 양쪽에서 서로 정상을 초청하는 정상회담 초청이 양국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되면은 이란과 사우디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중동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와 이란은 아시다시피 중동의 두 기둥이라고 불리는 권역의 핵심 국가들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파워가 센 국가들인데 이 두 국가가 2016년 이후에 이제 오종의 이제 사태로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굉장히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양국이 이제 관계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유인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상승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비전 2030이나 이런 것들로 대표됐던 사회 경제적 어떤 구조 개혁을 빨리 추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제재가 수년 동안 심하게 지속이 되면서 지금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정권의 이 지금 목표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고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이 영향력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국은 공교롭게도 이 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에 있어서 양 국가의 모두 최대 고객. 사우디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또 중국인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공통의 상대가 중국이라 이 중국이 협상의 판을 깔아주고 이 사우디와 이란이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이제 일련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동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라는 복잡한 정세인데 이게 만약에 평화 무드로 딱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사우디와 사우디 아람코와 어떤 관련이 있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왕정 국가인데, 지금 왕은 이제 아버지가 있지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실제로 국내 정상 그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한한 사람도 빈살만 왕세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는 이제 집권 후에 지난 한 2016년에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사우디가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대개혁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우디가 워낙 경제가 석유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줄이고 민간의 기여도를 높이고 신재생이나 관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고질적인 어떤 실업률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네옴이라는 세계 최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2016년도에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 2016년도부터 이란과 철천지 원수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중동 정세가 제일 센 놈 두 명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동 전체가 다 불안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16년도 아시겠지만 16년도부터 유가가 예상보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재원이 부족했고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20년, 21년, 23년, 20년, 21년, 22년을 코로나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는 발표는 16년도에 했는데 저거를 실행할 여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코로나19 이후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도 높아 있는 상태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재원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 3월부터는 중동의 평화 무드가 갑자기 찾아오는 상태죠. 그래서 장벽으로 있던 어떤 이 비전 2030을 가로막던 지연시키던 요소들이 지금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16년부터 저걸 하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굉장히 저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2016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마침 또 유가 상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확보됐고, 그렇죠. 올해부터 그러면 저 투자를 본격화할 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대외 변수들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유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사우디의 투자 재원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럼 아람코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우디가 유가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자 재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 사우디의 석유화 또는 석유화학 그다음에 가스까지 이런 에너지와 석유화학 산업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기업이 사우디 아람코라는 기업입니다. 국영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데 이제 미국보다 생산량은 좀 적지만 미국은 자기들이 다 쓰는데 이제 사우디는 80% 이상을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석유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 2021년 기준으로 사우디의 GDP가 이제 8,3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가 이제 석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우디는 이제 석유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게 아람코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코가 어떤 사업을 하냐, 어떤 식으로 성장하냐 이런 것들이 사우디의 성장과 발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빈 살만이라는 실권자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람코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생산하는 이제 일평균 원유 생산량 1,100만 배럴 가까이를 사실상 사우디 아람코가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022년도에 매출이 800조 원이 넘고 순이익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어마어마하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매출액 중에서도 이 업스트림이라고 표현되는 영역들, 석유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이쪽의 어떤 부분의 매출이 558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요. 이게 사실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이 업스트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석유를 수출해서 정제하고 또 화학 제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다운스트림 부분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확장해 가고 있거든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화학 기업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스트림에서 굉장히 공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운스트림 쪽으로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대단한 같습니다. 기업이네요. 네. 야, 이게 한 해에 200조 원이 넘네요. 대단한 이익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가 신경 쓰고 있는 비전 2030이라는 어떤 이 사회구조 대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기반이 아람코의 실적, 아람코의 기업 가치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800조 원 정도 되고요. 와, 그 대단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다울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상장 후 주가 흐름 토탈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유가 따라서 이제 좀 움직인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분의 일부를 이제 PIF라고 하는 사우디 국부 펀드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 기업 가치 증대에 대한 기대가 더 붙으면서 좀 상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우리나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저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나요? 지금 사우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투자는 할 수 없고요. 아, 네. 그래서 ETF와 같은 간접 투자 형식만 이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실정인데, 근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과 굉장히 이제 접점을 넓혀가면서 중국의 이 선후광통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가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선후광통과 같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조금 더 아람코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WTI 차트와 이제 아람코와 관련된 이제 이벤트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1933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게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사우디 정부와 사우디의 어떤 유전 개발과 관련된 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JV 형태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그리고 1980년에 완전히 100% 국유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16년도에 비전 2030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 비전 2030을 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이제 아람코의 상장을 계속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대단했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타이밍을 봤는데 예상보다 유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19년도 말에 자신의 이제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런 시장보다 일단 사우디 거래소에 1.5%를 일단 상장을 시켰고요. 한 네. 260억 불 정도를 조달을 했습니다. 네. 투자 재원으로.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져버렸고, 네,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부펀드 PIF라는 국부펀드로 지난해 2월에 4%, 그다음에 이번 달 초에 또 한 4%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이 PI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인데요. 이게 비전 2030에서 뭔가 투자를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는 그런 헤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PIF로 사우디 아람코 지분을 막 이렇게 넘긴다는 거는 사우디 아람코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사우디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PIF라는 국부펀드가 아까 얘기한 네옴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주도하게 될 거고 그렇죠. 재원을 공급하는데 그렇죠. 아람코 주식을 어떻게 보면 양도를 해서 그렇죠. PIF의 재원을 늘려준 거네요. 그렇죠. 네. 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람코가 곧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이제 생산하는 기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향후 5년, 10년 동안 투자하고 성장하고 뭔가 변화할 구석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한 해에 100조 원 이상의 이익을 계속 이제 축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은 이 이익이 더 급증한 상태고 올해도 아마 굉장히 큰 이익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아람코가 집행한 캐펙스 규모가 370억 불이 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돈이네요. 엑손모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 최대 이제 에너지 또 기업인데 정유기업이죠. 네. 엑손모빌의 한 2배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규모인데 아람코가 지난 그 애니얼 리포트에서 밝히기로는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를 450억에서 550억 불까지도 늘리겠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이제 네. 캐펙스를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럼 이 아람코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게 확장을 하냐라고 하면 일단 아람코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회색 바가 이제 글로벌 석유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입니다. 이제 근데 한 15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었던 추세인데 그게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이제 높아지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 점선이 사실은 히스토릭 에버리지고 최소한 이제 파란색 정도는 되어야 이 그 이제 장기적인 석유 공급에 좀 문제가 없는 그런 네. 상태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 지난 한 5년, 6년 동안의 이제 투자 규모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지난해부터 이제 투자를 늘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기 수요 부족분에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매출과 이익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네. 이 아람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하는데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 이상을 이 회사 하나가 담당하고 있어요. 대단하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탄소 배출 저감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네. 이제 석유 산업은 여기와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기회로 삼아가지고 천연가스와 같은 이제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이는 화석 연료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자프라 가스전 같은 굉장히 세계 최대 셰일 가스전도 지금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그냥 석유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인데 네. 이제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을 생산하는 것만큼 가스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가 가스가 없는 게 아니고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부존량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람코가 지금 이 투자 재원들을 천연가스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탄소 배출을 굉장히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린 에너지로서 천연가스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자기들이 일단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가스 생산량으로는 세계 3위가 될 걸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생산량이 50% 이상 와. 늘어나는 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이제 아람코의 어떤 비즈니스가 최소한 한 1.5배에서 2배 가량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큰 회사가 향후 한 5년, 10년 동안 굉장한 투자를 통해서 많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유나 가스 생각하면은 원래 예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올드한 자원들이고 환경에 이제 유해하다고 생각을 해서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저 아람코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탄소 저감 장치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가스라는 거를 어떤 천연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고 생각해서 투자가 오히려 더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렇죠. 올해부터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신재생으로 완전 다 전환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신재생으로는 가는 와중에 또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천연가스가 이제 이네들 말대로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죠. 신재생하고 태양광 풍력과 공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인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람코가 그냥
전방에 있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 초대 기업이죠.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저희는 사실 감이 잘 없지만 네.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너지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네.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를 중심으로 또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들을 바라보시면은 아마 조금 다르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